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방아쇠 손가락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증상들을 조기에 인지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손의 기능을 잘 보존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최신 시술법을 통해서 빠른 회복이 가능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펼 때 딸깍거리는 소리나 감각이 느껴집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손가락을 움직일 때 느껴지는 딸깍거리는 소리나 감각입니다. 두꺼워진 힘줄이 좁아진 도르래인대를 통과할 때, 이쪽에 도르래인대가 있는데요, 힘줄이 지나갈 때 걸려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고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오랫동안 손을 사용하지 않은 후에는 이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딸깍거림은 방아쇠 손가락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이므로 이런 증상을 느끼신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의 진행을 막고 손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로 이렇게 펴지지 않거나 힘을 빡 주면은 빡 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진행되면요, 딸깍딸깍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부리기도 힘들고 펼 때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손가락이 잠겼다가 갑자기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안 펴져가지고 도저히 펼 수가 없어서 다른 손으로 억지로 이렇게 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펴려고 해도 아예 안 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제일 심한 단계죠. 이런 증상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요.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존적 치료만으로, 즉 비수술 치료만으로는 증상 개선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수술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밑부분이나 손바닥 이쪽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환자들은 종종 이 부위에 통증이 많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해질수록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통증의 정도는 처음에는 그냥 약간 불편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딸깍거리는 거는 내가 참겠는데 너무 아프다, 만지기도 힘들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통증은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가 있고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제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통증은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펼 때 심해져서 완전히 구부리지 못하고 완전히 펴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통증이 있고 손을 이렇게 꽉 쥐기 힘들고 완전히 펴기 어렵다고 하면 얼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 밑부분이나 손바닥에 부종이 생깁니다. 주로 이쪽에 빵빵하게 이렇게 부을 수가 있죠. 이렇게 혹 같은 게 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 주변에 그 도르래인데 이 도르래인대 주변이 많이 부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줄 자체도 점점 이렇게 붓게 돼요. 그래서 이쪽이 부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물이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에 힘줄이 두꺼워져서 인대를 통과 못 하는데 여기에 부기까지 더해지면 통증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손을 거의 전혀 못 쓸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다섯 번째, 손가락의 강직 및 뻣뻣함이 느껴지고 관절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환자들은요, 종종 손가락이 완전히 뻣뻣해져서 전혀 구부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더 심하고, 그리고 손을 좀 사용하지 않았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손가락을 완전히 구부리지 못하고, 완전히 펴지 못하고, 손가락에 굳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이 정상적인 기능 당연히 어렵고요. 섬세한 작업 못하고요. 일에 지장이 많죠.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손가락 관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나이가 들면 관절염이 잘 오는데 방아쇠 손가락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특정 손가락에 방아쇠 손가락이 계속 방치가 되면요, 그 손가락 관절의 연골이 완전히 마모돼서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고 잘 펴지지 않는 상태로 굳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해지게 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손바닥을 절개를 해야 됩니다. 이 절개하는 것이 되게 작아요. 한 1cm, 1.5cm. 작게 절개하는 분들은 한 1cm만 절개하고 수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은 조금이라도 절개를 하면 경과가 좀 느립니다. 아주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경과가 느립니다. 통증이 오래가고 일상생활 복귀가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도 이런저런 합병증이 생깁니다. 수술을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손바닥의 특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절개를 하지 않고 하는 시술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시술은 하키나이프 시술이라고 해서 이 기구로 하는 겁니다. 끝이 굉장히 얇죠. 그래서 이 거의 굉장히 작은 바늘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바늘로 하는 겁니다. 오늘 방아쇠 손가락의 증상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비수술적인 방법을 해도 되는 경미한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비수술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많은 그런 진행된 단계인지를 좀 알아보시고, 심할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은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 수술보다 빠른 회복과 적은 합병증이 특징인데요. 기술이 좀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대부분 적절한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인데, 그 치료가 비수술이든 수술이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의 주요 증상과 간단한 치료에 대해서 리뷰해 드렸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